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기화면접심사 예상문제풀이. 이번 강의부터는 장르별로 구분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법무부 교재를 참고하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어렵고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내용 중에 어려운 부분은 설명을 곁들여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이론적인 부분을 잘 공부해 두시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으므로 이론 강의도 열심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르 1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보는 국가 변천 과정입니다. 조선시대 우리 민족이 겪은 시련의 사건,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 4월 일본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외적을 무찌른 3대 싸움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 한산도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이것을 3대 대첩이라고 합니다. 7년에 걸친 외란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잡혀갔으며 경복궁, 불국사 등이 불에 타는 등 문화재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이게 폐허가 되었고, 이건 폐허는 집이 부서지고 도로가 파괴되고 그런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막대하다는 피해가 많았다, 손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좀 더 알아보기. 발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 세운 나라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하여 씩씩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계승 발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대동강 이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한양, 지금의 서울의 사대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뒤 주변에 성곽을 쌓고 동서남북에 사대문을 설치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숙정문을 제외한 동서남대문의 원래 이름에는 유교 사상의 핵심인 인의예지가 한 글자씩 들어 있습니다. 동대문, 홍인지문이라고도 합니다. 보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이 들어가 있죠. 서대문, 돈의문이라고도 합니다. 의가 들어있죠. 사대문 중 유일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도 합니다. 예가 들어있죠. 국보 제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대문, 숙정문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생각해 보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출입국 관리소에
기아 면접 접수하실 때 교재 하나씩 받으셨죠? 자, 그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역사의 흐름을 말해 봅시다. 자, 고조선 건국. 고조선 건국 당군 왕검이 건국했죠. 그리고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고구려, 신라, 백제를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자, 이 삼국시대를 신라가 통일을 했죠. 삼국통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진흥왕, 그리고 화랑 출신의 김유신 장군이 있고 또 화랑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태조 왕건의 고려가 건국이 되고 다음이 이성계의 조선 건국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 그 다음이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는데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 다음 통일신라의 성립 과정과 대표적 유물을 말해 봅시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신라는 가장 늦게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6세기 무렵부터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으며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기반이 된 제도가 화랑제도라고 합니다. 화랑제도로 인해서 신라가 급속히 성장하고 국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랑도 진흥왕 때죠. 자, 그리고 화랑도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화랑 출신으로 진흥왕을 도와 삼국 통일을 이룩한 사람은 누구죠? 예, 김유신 장군입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 유물로는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고려의 성립 과정과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말해 봅시다. 왕건은 후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으며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고려시대 대표적 유물로는 고려청자, 직지, 심체, 요절 등이 있으며 문익점이 목화재배에 성공하여 고려인들의 의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미쳤습니다. 미쳤다 뜻은 사람이 뭐 정신이 이상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향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조선의 건국 과정과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해 말해 봅시다. 1392년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조선을 세웠습니다. 자, 대표적 유물로는 한글이죠. 훈민정음이 있고, 그리고 비의 양을 측정하는 측우기, 그리고 물시계, 물로 만든 자경루가 있고, 그리고 해의 이동을 통해서 시계를 만든 앙부일구라고 하는 해시계가 있고,
그리고 천문기기,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계절의 추이를 관찰하는 혼천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있습니다. 자, 다음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을 말해보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말해봅시다. 자, 천왕권에 있는 이황은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으로서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름이 알려졌으며 알려졌던 인물로 고향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5천원권에 나오는 이이는 자신의 학문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미리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명 10만 양병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참고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원권에 나오는 세종대왕은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영토, 지금 호랑이 모양의 한국, 대한민국 영토를 만드는데 기여하였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한글을 만들어 수많은 백성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5만원권에 나오는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은 이이의 어머니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조선 사회에서 뛰어난 글과 그림 솜씨를 보여주는 등 조선을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입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번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이었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답, 신라. 2번 추석날에 주로 하는 전통 놀이로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줄을 만들어서 돌며 놀이를 하는 것은 무슨 놀이입니까? 답, 강강술래. 3번 우리나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한반도 주변 4개국 중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지만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답, 일본. 4번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이성계. 5번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단군 왕검. 6번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답, 10월 3일 개천절. 7번 옛 고구려의 영토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발해. 8번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가 연해주를 차지하여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가고 고구려 영토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발해.
9번. 한국 최초의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고조선. 10번.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답. 통일신라. 11번. 이 사람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환인의 손자이며 환웅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단군 왕검. 12번. 백제 말기의 장군이며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장군은 누구입니까? 답. 계백장군. 13번.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답. 이순신 장군. 14번. 우리나라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외에 과거에 있었던 나라 이름을 한 개 이상 말해보세요. 답. 고조선, 고구려 등이죠. 15번. 고구려 시대 왕으로 정복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은 누구입니까? 답. 광개토 대왕. 16번. 광개토 대왕은 정복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고구려. 17번.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 무리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화랑도. 18번. 신라 제24대 왕으로 영토 확장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제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한 왕은 누구입니까? 답. 진흥왕. 19번. 신라의 24대 왕으로 화랑제도를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로 조직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왕은 누구입니까? 답. 진흥왕. 20번.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태조왕건. 21번.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상해 임시정부. 22번.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답. 국민. 23번.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답. 문무왕. 24번. 삼국 통일에 최고의 공을 세운 신라시대 장군은 누구입니까? 답. 김유신 장군. 25번.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답. 유관순,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입니다. 26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으며
독립혁명운동가로 강복 후 우리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였습니다. 백범일지라는 저서를 썼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김구. 27번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김구. 28번 김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답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석입니다. 자, 29번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의 홍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윤봉길. 30번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은 더 많은 군대를 만주에 보내 독립군을 공격했지만 이 사람은 청산리 전투를 지휘하여 일본군을 대파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김자진. 31번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승리를 얻었던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답 김좌진. 32번 한인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이봉창. 33번 역사상 한국에 존재했던 나라들의 이름을 연도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답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자, 34번 우리나라를 코리아로 부르게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답 고려시대 외국의 상인들이 고려를 잘못 발음하면서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고려를 발음하기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고려라는 발음보다는 코리아라고 발음하는 게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35번 고구려를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주몽. 36번 장군 이름을 3명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장군은 어느 시대 장군입니까? 자, 답 이순신 조선시대, 김유신 신라시대, 계백 백제시대 장군입니다. 37번 조선시대의 장군 이름을 말해보세요. 답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죠. 38번 이순신 장군은 누구입니까?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39번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조약은 무엇입니까? 답 을사조약.
40번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답. 한일합방조약. 41번 임시정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3.1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한 한국의 임시정부입니다. 42번 고려시대 외적의 침입을 막고 평화를 기원하며 만든 경파는 무엇입니까? 답. 팔만대장경. 43번 고려시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팔만대장경. 44번 몽골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고구려가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16년에 걸쳐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팔만대장경. 45번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은 무엇입니까? 답. 고인돌. 46번 선사시대 돌무덤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 고인돌. 47번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 등 세 지역에서 발견된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고인돌. 48번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 49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조선왕릉. 49번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답. 고려. 50번 고구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은은하면서 맑고 푸른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답. 고려청자. 51번 삼국시대 때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답. 백제. 52번 우리나라의 옛날 나라 이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답.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53번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고 그 후에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세워집니다. 고구려를 세운 왕은 주몽, 백제를 세운 왕은 온조입니다. 신라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답. 박혁거세. 54번 김유신 장군은 누구입니까? 답. 신라 화랑 출신으로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 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55번 진흥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제도는 무엇입니까? 답. 화랑제도. 56번 고구려의 장군이며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답. 을지문덕. 57번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로 백제의 시조인 왕은 누구입니까? 답. 온조. 58번 옛 고구려의 땅에서 고구려의 유민과 말갈족들을 거느리고 발해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답. 대조영. 59번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영토가 되었습니까? 답. 신라시대. 60번 김유신 묘, 태종 무열왕릉비 등의 문화재와 관계 있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답. 삼국통일. 61번 임진왜란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답.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진주 대첩.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죠.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62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답. 한산도 대첩, 명랑 대첩, 노량 대첩. 63번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움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은 어느 대첩입니까? 답. 노량 대첩. 64번 조선시대 장군으로 임진왜란 때 거북이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물리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이순신 장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장르 1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보는 국가 변천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